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지? 조그만 아파트는 있지만 평생 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월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신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조그만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평생 일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000만 원의 소액을 투자해서 20만 원씩 매달 월세를 받고 있는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스터디 회원님들의 경매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800만 원에 단독 낙찰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100만 원 돌려받고 월 수익을 13만 6천 원씩 받았다. 제일 잘한 건 뭐예요? 내 돈이 안 됐고. 임차를 전에 명도까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이런 상황인 걸 이해하고 임차인이 필요한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거였다. 2%의 금리일 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대출이자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받으려고 샀던 상가가 오히려 내 돈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 부동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는 경매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된다.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투자해야 된다. 경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인 거지 최고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로 바라보게 되면 시장을 더 공정하게, 지금 가격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경매를 보는 건데, 여태까지 제가 경매 기술이 어떻다, 뭐 권리 분석이 어떻다, 경매에 대한 기술로 스터디를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이 좋아야 그 좋은 부동산을 결국 경매로 사는 거니까. 오늘 물건은 심리적인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매를 낙찰 받을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낙찰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낙찰을 받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좋은 스터디가 될 것 같아요. 6개 물건 한 번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5개는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1개는 아직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 5개 낙찰 받았을 때 1대6 PT 때 회원님이 입찰을 들어가셨었어요. 떨어졌을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여기 입찰했는지를 제가 옆에서 보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낙찰에 임하시는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낙찰된 결과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제가 대출을 얼마에 받았는지 결과까지 다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증금 500에 한 40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임차인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아까 1,000에 60이었잖아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투룸이거나 신축이거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좋은 컨디션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임차인인가를 벌써부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1억짜리 낙찰을 받는 것과 3억짜리, 4억짜리 낙찰을 받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이나 그 안에 있는 주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눈에 뻔히 보이잖아.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다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다오 같은 경우에는 500에 35에서 40짜리다 라고 말하면 위치가 아주 나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걸 감수하서라도 나는 5만원짜리 더 싼 걸 살래 라는 컨디션일 테고, 월세를 60 정도 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월세 60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주거비가 10%를 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600만원이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한 달 너무 실수령이 세네. 급여가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60만원짜리 월세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매달 60만원의 월세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임차인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억 6천, 1억 1천, 1억 1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1억 6천을 감정하는 것과 1억 1천을 감정한 거는 이거 감정을 평가를 잘 한 걸까요? 아니, 이상해요, 감정평가가. 그쵸? 감정평가 금액은 싹 빼고 나머지 낙찰된 금액만 봐볼까요? 얘는 8,800, 얘는 8,100, 얘는 9,000, 얘는 8,100, 얘는 7,100. 누가 제일 잘 받았나요? 당연히 7,100이죠. 근데 7,100은 단독이네요. 근데 1억 6,100짜리는 제일 비싸게 가져갔잖아요. 네, 이 사람은 감정평가 금액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어요. 근데 낙찰률로 보게 되면 얘는 55%거든요. 네. 절반값에 가져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씩 한 건씩 한번 봐볼게요. 5건이 낙찰이 됐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한번 보게 되면 대출을 처음 받았던 게 2016년 7월 26일 이때 기준을 보게 되면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있었네요. 그러면 얘를 적용받겠죠. 이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을 받을 테니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살게 되면 1,700만 원까지는 보호해 줄게 라는 뜻인 거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얼마를 계약했어야 된다?
1,700만 원 네, 이하. 맞아요. 항상 제가 말했던 게 경매는 창과 방패를 모두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창이라고 말했던 거는 경매 낙찰자가 될 테고, 방패라고 말했던 거는 내가 임차인의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걸 알아야 실제 명도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테니까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첫 번째 물건부터 볼게요. 208호. 208호는 땡땡이라는 분이 단독 낙찰로 받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 최저가보다 얼마 비싸게 샀죠? 300만 원 정도 비싸게 샀네요. 그쵸? 회원님이 이걸 판찰 800만 원에 단독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귀신이 있다. 300만 원 비싸게 샀잖아요. 한번 유찰되고 8천만 원에 써도 낙찰 받을 수 있었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이만큼 낙찰 가격에 사람들이 엄청 민감해요. 이분은 단독 낙찰로 받았는데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볼게요. 수익률 어떻게 냈나. 이분은 대출을 7,100만 원 받았다. 낙찰가의 몇 퍼센트를 받았나? 79.88%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계약 조건을 했다는 전제로 했을 때 보증금 2천만 원 받았고 월 임대료는 4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1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5.3% 정도 나오거든요. 대출이자는 31만 1,000원. 취득세하고 다 빼게 되면 투자금은 얼마? 마이너스 100만 원. 수익률은 얼마? 13만 6천 원. 대출을 가장 많이 일으켜서 수익률을 가장 크게 높였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8,800만 원에 단독 낙찰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100만 원 돌려받고 월 수익을 13만 6천 원씩 받았다. 이런 뜻인 거죠. 제일 잘한 건 뭐예요? 내 돈이 안 든 거. 이분이 80%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어디 은행을 갔을까요? 대전 충남 우유 농협 협동조합. 여길 간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왜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분이 진짜 여기를 찾아갔을까요? 법원에서 나눠준 명함 받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 데를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대출 상담사님들한테 요청을 했을 거예요. 80%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이지 않고 매월 13만 6천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시세 차익은 2,100만 원 싸게 받았다. 두 번째 물건 한번 볼게요. 9천만 원에 가져갔어요. 이 중에 가장 비싸게 가져가셨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1억 6천짜리인가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죠? 이 부동산 금액으로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5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1억 1천. 1억 1천에다 500 더하면 1억 1,500. 이거 진짜 1억 1,500짜리 부동산이에요. 임차인은 500에 5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안 받았고 배당신고 안 했어요. 만약에 배당신고 했다고 하면 이 500만 원이 미배당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으로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문제없죠. 55만 원씩 12개월을 안 내면 160만 원 이득 본 상태로 나왔는데 이분 재계약 할까요 안 할까요? 7년 넘게 살았거든요. 재계약 가능성은 높고 명도 난이도를 하라고 넣었어요. 보증금도 하나도 잃지 않고 권리 분석도 문제 없고 쉬운 난이도의 경매죠. 정말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임차인도 속썩일 일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제일 쉬운 거죠. 근데 수익률이 과연 좋았을까?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매월 나는 55만 원씩 받을래? 라고 말하니까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있지만 수익률이 좀 떨어졌겠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저희 회원님이 7,900인가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낙찰 받고 싶으면 8,200을 쓰는 게 맥시멈의 가격이다. 왜냐면 그분하고 했을 때 수익률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보명도 낙찰 받으신 분은 딱 진짜 이렇게 썼거든요. 요 수익률표대로 제가 요거 공유시켜 드릴게요. 박님이 요 저희 회원님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낙찰 받았어요. 이렇게 계획 짜서 이렇게 낙찰 받고 이렇게 딱 명도했어요. 수익률이 28%. 91%의 낙찰 받으셨거든요. 8,500만 원의 낙찰 받았는데 91%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28%가 중요하지. 실투자금이 1,500에 34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받을지를 결정하고 가는 거지 시세보다 얼마 싸다가 중요하지 않다. 70%까지 떨어진 거를 91% 낙찰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26명을 무찌르고 1등하신 분이거든요. 와, 멋있어요. 경매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26명 중에 제일 비싸게 산 거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파트 살 때는 제일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월세 상품 산 거잖아요. 시세 차익 보고 산 게 아니고 이건 수익률 때문에 산 거니까. 임차인 한번 볼까요? 임차인은 1,000만 원에 55만 원 월세를 살고 있고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1,000만 원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죠? 이분이 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명도 확인서가 필요해요. 왜냐면 소액 임차인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임차인한테 명도 확인서 받아와 라고 얘기해요. 낙찰자에. 그게 아까 말했던 이사비 100만 원짜리 한 장이에요.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했던 91%의 낙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사실 명도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명도가 어느 정도 경매는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 회원님 보자마자 어떻게 말했냐면 이사비는 주실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저희 회원님이 그랬어요. 아니 월세도 하나도 안 내놓고는 이사비까지 달라고 하면은 도둑놈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했대요. 명도비 하나도 안 들고 집까지 아주 깨끗하게 원하는 날에 딱 빼놓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했다가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나중에 명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1,000만 원 받으시려고 하면 저한테 명도 확인서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저 이거 못 써드려요.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짐을 빼주셔야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야겠죠. 그게 경매인 거고. 그래서 재계약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명도 한의도는 최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쉽겠죠. 이런 경매를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입찰 전에 명도까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이런 상황인 걸 이해하고 그 다음 임차인이 필요한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거였다. 그리고 최고 채권액 7,800만원 6,500만원 대출을 받았다. 72%. 이분도 잘 받았죠.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1,000만원에 55만원의 월세를 살 테니까 그럼 투자금은 1,600만원, 월 수익은 26만 2천원, 수익률은 19%. 어떠신가요? 1,600만원 투자해서 26만원씩 받으면 나쁘지 않은 수익 구조죠. 낙찰 금액이 8,100만원이었죠. 싸게도 낙찰 받았고 대출도 잘 받았고, 표현을 제가 그레이트라고 했습니다. 얘는 6명이 입찰했고 얘는 1명이 입찰했거든요. 6명과 1명 입찰, 이거를 사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한테 이거 입찰하라고 했어요. 이거 입찰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면 상처뿐인 영광의 1등을 할 것이다. 5명이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울 거니까 차라리 이걸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회원님은 이걸 들어갔어요. 아니면 왜요? 층수 때문에? 설명 드려볼게요. 3,000만원에 300만원 월세 살고 있는데 얘 배당 신청 안 했어요. 네. 그럼 3,000만원 하나도 네. 못 받아요. 두 번째 물건 볼까요? 2,000만원이 45만원인데 얘는 배당 신청을 했어요. 1,700만원 받아요. 그럼 위에 게 명도가 쉬워요? 아래 게 명도가 쉬워요? 아래 게 쉽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6명이 모이죠. 아, 명도가 쉽기 때문에. 여성회원이니까 나 이거 3,000만원 보증금 다 못 받는 사람 명도 못 살 것 같아. 이 결과는 어때요? 1,000만원 차이 나죠. 1,000만원 차이. 명도 한 200만원 줘도. 맞아요. 아까 태연님 50만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50만원 주면 이거 950만원 싸게 산 거잖아요. 모든 경매 명도의 끝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벌어져 있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물건 7,100만원의 단독 낙찰, 제일 싸게 받았죠. 임차인의 현황을 보게 되면 배당 신청을 안 했으니까 3,000만원 다 배당을 못 받는데, 만약에 이분이 배당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니까 1,700만원. 700만원. 맞아요. 1,7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다. 아, 안타깝다, 너무. 막. 그 덕분에 뭐였죠? 단독 낙찰로 7,100만원이 받았잖아요. 6년 넘게 거주했는데 내 돈 3,000만원을 못 받아? 재계약 가능성 최하, 명도 난이도 상. 윗사비만 주면 되죠. 뭐. 그래서 한번 수익률을 보게 되면 대출은 4,000만원 실행했고 보증금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계산했어요. 1,300만원, 수익은 12만 3천원. 이분 제일 싸게 낙찰 받았는데 왜 수익률이 이렇게 적어요? 대출이 적었나? 맞아요. 대출을 만약에 60%까지 받았다고 하면 투자금은 제로, 수익률은 11만원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 한번 볼게요. 낙찰 가격을 보게 되면 8,100만원, 임차인은 2천에 45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1,700만원 돌려받고 45만원씩 월세를 안 냈을 테니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피해는 전혀 안 봤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7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항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명도가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명도 난이도 최하, 재계약 가능성도 상,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다. 이분도 등기부를 보니까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대출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됐냐? 8천에 10짜리 보이시나요? 네, 6층. 얘 같아. 얘가 대출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전세를 8,400에 10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맞췄고, 8,400에 10을 맞추면 투자금은 마이너스 1,000만원이고 월 수익은 10만원 나와요. 시세 차익도 남기고.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 70%를 받았다고 하면 투자금이 500만원에 19만원 받잖아요. 그걸 60%로 낮춰볼까요? 1,300만원에 23만원. 수익률이 4, 5만원 차이 때문에 이 투자금이 1,000만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투자금 1,000만원이 더 들어갈래? 아니면 너 4만원을 덜 벌래?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80%로 하면 투자금이 거의 마이너스겠죠. 200만원 돌려받거든요.
대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금리면 부동산이 진짜 투자할 만하다, 적정금리다라고 생각하는 금리가 몇 퍼센트예요, 태현님? 한 3? 3%? 유미님은 몇 퍼센트? 4.5%. 저희 어머님 세대는 12, 13% 정도가 적정금리라고 사셨던 분들이라 맞아요. 그때 IMF 때 17%까지도 받아봤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축해서 부자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고, 그 시대를 지나온 우리로서는 저축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3.5%가 저는 적정금리라고 생각해요. 부동산도 투자할 만하고 높지 않은 금리, 예적금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금리. 만약에 진짜 3.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600만 원 투자해서 27, 8만 원까지 받는 55%짜리 부동산이 되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사는 거다? 금리가 높을 때 사는 거다. 5.3% 이걸 낙찰 받아서 3.5% 금리까지 떨어져서 600만 원에 28만 원씩 월세를 받는 이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지션은 판다. 왜? 시장에 내놓으면 반드시 팔릴 거니까.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는 이거를 고정금리로 바꾼다. 대출을. 네.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수익률 500에 28만 원이면 나는 해피하다. 대신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게 난 고정금리로 바꿔 타야겠다. 부동산이 제일 좋았을 때, 코로나 때 2몇 %까지 떨어졌을 때 수익형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2%의 금리일 때 5%의 수익률로 샀던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2배로 오르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대출이자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 경매 나오는 이유의 대부분이 지금 말했던 거예요. 금리가 2%에서 3% 사이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금리가 6%가 되면 돈을 받으려고 샀던 상가가 오히려 내 돈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 부동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금리가 높을 때는 경매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3%까지 떨어졌다 치면 수익률이 60%가 돼요. 5.5%에 샀던 사람들이 수익률이 60%, 6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나오는 부동산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투자해야 된다를 항상 말하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게 나쁘지 않다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매 투자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일하지 않고 매월 꾸준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고 같이 하고 있는 회원님들도 차츰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제가 만든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